저 아니에요. 전 몰라요. 지수가 회사에서 쫓겨나던 날이었습니다.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둑이 됐습니다. 남편도 믿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외면했습니다.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 없던 바로 그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한테 처음부터 다 말해봐.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다그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 달 뒤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지수를 함정에 빠뜨린 박 부장이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박 부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수는 35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남편 현우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 옥자와는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봤습니다. 옥자는 표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갑게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어서 와 한마디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가면 잘 가 한마디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딱히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도 없었습니다. 아들 현우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우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이 늘 불편했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같이 만들어도 맛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지수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지수가 아침부터 전을 부쳤습니다. 온 부엌이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옥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맛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지수가 다시 전을 부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현우 생일이었습니다. 지수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옥자가 부엌을 지나가다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나갔습니다. 맛있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잘 끓였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지수가 미역국을 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3년 동안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구나. 밉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 항상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회사를 좋아했습니다. 중견기업 경리팀이었습니다. 회사 돈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숫자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상사도 동료들도 지수를 믿었습니다. 1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돈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직속 상사 박 부장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단순히 까다롭다는 것과 달랐습니다.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수가 장부를 확인할 때마다 박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수가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넘겼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이 숫자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박 부장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요.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박 부장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잠깐 따라오실 수 있냐고 했습니다. 지수가 따라간 곳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인사팀장과 낯선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지수 씨, 이 통장 아십니까? 지수가 서류를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통장이었습니다. 모르는데요. 이 통장으로 지난 3달 동안 회사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 돈이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지수가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지수의 이름이 있었고 통장에는 지수의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낯선 2 남자는 형사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지수는 해고됐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던 동료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지수가 짐 상자를 들고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지수의 발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가 받았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횡령?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현우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2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가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모르는 통장이라고. 자신은 한 적이 없다고. 현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근데 통장에 내 인감이 찍혀 있다고?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완전히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애매한 눈빛이 지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단 변호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현우가 해준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수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현우가 옆에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정말 안 했어. 현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척하는 것인지 정말 잠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지수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 밤 지수를 가장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 통장 어떻게 만들었냐고. 지수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인감 어떻게 된 거냐고. 지수가 도용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수를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지수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출근하고 나면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수가 밥을 차렸습니다.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혹시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겠다, 이런 거. 나한텐 솔직해도 돼.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밥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현우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야.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너머로 현우의 숟가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소리였습니다. 지수가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지금 지수에게 혹시 내가 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지수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옥자가 찾아왔습니다. 지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옥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옥자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한테 처음부터 다 말해봐.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다그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듣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박 부장이 달라진 것부터 이상한 숫자를 물었을 때 돌변하던 눈빛, 모르는 통장이 나온 것까지, 현우가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까지, 어젯밤 남편이 했던 말까지, 말하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옥자가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지수가 말을 다 마쳤습니다. 옥자가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옥자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산책이라고 했습니다. 현우도 지수도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산책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수 회사 근처였습니다. 회사 입구 앞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옥자가 아침마다 그 분식집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회사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박 부장이라는 남자를 눈에 익혔습니다. 지수에게서 얼굴 설명을 들어뒀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항상 서류 가방을 드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지수 설명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옥자가 그 남자를 눈에 새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퇴근하며 회사 앞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자가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남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과 그 남자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봉투가 오갔습니다. 박 부장이 봉투를 받아들고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옥자가 재빨리 분식집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박 부장이 골목을 나오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옥자가 분식집 창가에 다시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척했습니다. 박 부장이 지나갔습니다. 옥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옥자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옥자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골목, 봉투, 남자, 짧게 적었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옥자가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이렇게 억울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혼자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지수가 3년 동안 한 번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 옥자가 먼저 말을 건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갑게 구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버스 창가에 앉아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지수가 전을 부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아침부터 혼자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옥자가 전 하나를 집어먹고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그때 지수의 뒷모습이 잠깐 굳었습니다. 옥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뒷모습이 지금 생각났습니다. 맛있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걸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수를 3년 동안 외롭게 만들었을 거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옥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옥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박 부장이 회사 돈 말고 다른 돈도 따로 만지는 것 같지 않아?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제가 맡은 장부 말고 박 부장님이 따로 관리하는 장부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셨어요.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장부 혹시 사진이라도 찍어둔 거 없어? 지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딱 한 번 이상하다 싶어서 찍어뒀는데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옥자가 말했습니다. 꺼내봐. 지수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옥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옥자가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였습니다. 옥자도 회사에 다녔습니다. 작은 가게의 격리 일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주인이 옥자를 불렀습니다.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옥자를 의심했습니다. 옥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울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옥자가 쫓겨났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토목점 경리가 돈을 훔쳤다고. 슈퍼마켓에서 만난 이웃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멀리했습니다. 옥자가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 곁에 있어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순이가 옥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옆에 앉았습니다. 옥자가 울면 같이 있었습니다. 밤이 늦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집에 갔습니다. 나는 네가 안 했다는 거 알아. 순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옥자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밝혀진 것은 2달 뒤였습니다. 사장 아내의 조카였습니다. 가게에 심부름을 오가며 금고를 열었습니다. 사장 내외가 옥자를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오해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일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옥자가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니라는 게 밝혀져도 처음 소문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옥자는 그때 알았습니다. 억울함이 풀려도 그 시간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도 혼자 버텨야 했던 그 2달이 평생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슴에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순이가 옆에 있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옥자가 움직이는 이유였습니다. 지수한테는 그 순이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옥자가 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순이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지금 며느리 지수가 30년 전 자신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억울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혼자였습니다. 옥자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는 내가 안 했다는 거 알아. 지수가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옥자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알거든. 억울한 사람의 눈빛.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완전히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외면했습니다. 형사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믿어준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없던 바로 그 시어머니가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옥자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자. 옥자와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2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가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이상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박 부장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날짜마다 장부 숫자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지수가 그것을 알아챌 것 같은 날 박 부장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옥자가 지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모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금액을 적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옥자는 숫자에 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을 알아채는 눈은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림을 하면서 생긴 눈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이상하면 어디선가 반드시 흔적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식집 창가에서 계속 박 부장을 지켜봤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옥자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 부장이 골목에서 아까 그 남자를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봉투가 아니라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옥자가 멀리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 찍혔는지 확인했습니다. 2사람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옥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를 불렀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수가 사진 속 박 부장 옆에 남자를 봤습니다. 이 사람 알아요. 옥자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예전에 박 부장님이랑 같이 일하다가 나간 사람이에요. 회사 돈 문제로 잘렸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2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지수가 찍어뒀던 장부 사진과 옥자가 찍은 사진을 모았습니다. 날짜가 맞았습니다. 박 부장이 그 남자를 만난 날과 장부 숫자가 달라진 날이 일치했습니다. 지수가 식탁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들여다봤습니다. 옥자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대조했습니다. 하나씩 맞춰갔습니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증거되는 거 맞죠?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돼. 이거면 돼. 지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옥자가 지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옥자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순이었습니다. 30년 된 친구였습니다. 30년 전 옥자를 유일하게 믿어줬던 친구이자 지수가 다니던 그 회사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도 현우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옥자가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순이야, 나 옥자야. 할 말이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가 내일 직접 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옥자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누구랑 하셨어요? 옥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 친구. 내일이 되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지수가 잠을 못 잘 것이었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그냥 자.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옥자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뒤 따뜻한 것을 들고 왔습니다. 꿀물이었습니다. 마셔. 따뜻한 거 마시면 좀 나아. 지수가 꿀물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 믿으셨어요? 옥자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수가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옥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원래 말이 없잖아. 그래서 너한테도 그랬어. 근데 그게 내 입장에서는 불편했겠구나 싶더라. 지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붙이던 날, 내가 아무 말 없이 나왔잖아. 그때 내 뒷모습 봤어. 어깨가 조금 굳더라.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 맛있다고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근데 못했어. 그게 내 방식이라서. 옥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대들지 않았잖아. 그게 참는 거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옥자가 지수의 손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놓았습니다. 자, 이제 자. 그날 밤 지수가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왔다고만 했습니다. 박 부장이 넥타이를 고쳐 매고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박 부장이 인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회사 설립자이신 강순희 회장님이십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가장 큰 주인이었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열어보세요. 박 부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장부였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남자와 서류를 주고받는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순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 부장의 말이 멈췄습니다. 설명은 경찰서에 가서 하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지수 씨 건도요. 인감을 도용하셨더라고요. 박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부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사람 인생을 이렇게 쓰셨네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박 부장이 그 자리에서 해고됐습니다.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부장이 오랫동안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수의 인감을 몰래 도용해서 통장을 만들고 흔적을 지수에게 덮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다 나간 남자가 공범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짜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직하라고 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지수가 그 연락을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옥자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지수가 울다가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자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연락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현우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다 하셨어요? 그리고 강순희 회장님이랑 어떻게 아세요? 옥자가 웃었습니다. 30년 된 친구야. 네가 몰랐을 뿐이지. 현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완전히 믿어줬어야 했는데. 그날 밤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지수가 현우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직하는 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옥자였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옥자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 도시락. 지수가 옥자 옆에 섰습니다. 옥자가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명절마다 밥을 먹으면서 시어머니가 지수를 지켜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지수가 옥자 옆에 섰습니다. 부엌에 도마 소리만 났습니다. 한참 뒤 옥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었어. 30년 전에. 나도 똑같이 억울하게 쫓겨난 적 있었어. 그때 난 혼자라고 생각했거든. 지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수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옥자가 계속 도마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지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옥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찬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뚜껑 닫아. 지수가 웃으면서 뚜껑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복직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옥자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첫날이잖아. 점심은 든든하게 먹어야지. 지수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옥자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잘 다녀와.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회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옥자였습니다. 입구에 서 있지 말고 들어가.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분식집 창가에 옥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수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분식집 창가에서 두 여자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됐다, 옥자야.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은 혼자 그 문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 곁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과 그 옆에 남는 사람. 옥자는 30년 전 혼자였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옥자가 지수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